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있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서 한인을 포함해 9명이 체포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제품 목록에 한국 내 자동차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포함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 파인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효율부가 대규모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에 나서면서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승객의 눈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5명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성향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되며 시위대 체포가 이루어졌는데요. 한인 여대생이 시위 도중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여대생을 포함한 시위대 9명이 체포됐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시위대에는 컬럼비아대 소속 한인 여학생 정모 씨를 비롯해 심스 캐넌, 가브리엘 위머, 한나 포엘레, 버나드 칼리지 소속 트레미 동, 유니온 신학대학 소속 크리스토퍼 홈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는 컬럼비아대의 자매 학교인 버나드 칼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200명의 시위대는 지난주 밀스타인 도서관을 점거하고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쳤으며 하마스 선전물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사진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도중 폭탄 위협 신고가 접수돼 NYPD가 출동했으며 경찰은 건물 대피를 지시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이를 거부하며 남아있었고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치안 방해, 불법 침입, 정부 행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시위대는 반이스라엘 활동으로 퇴학당한 버나드 칼리지 학생 3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한편 이민당국이 지난해 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원생 1명을 체포하고 학생 비자와 영주권까지 박탈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토요일 컬럼비아대 기숙사에 있던 무드 칼리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에이미 그리어는 체포에 나선 ICE 단속원 1명과 전화로 통화한 결과 칼리 학생은 비자와 영주권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가자 전쟁에 이스라엘군에 대한 항일 시위에 참가하는 국제 유학생들은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실천한 첫 케이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제품 목록에는 한국 내 자동차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 포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입니다.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 중견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 3차 영세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 파인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근 고속도로가 폐쇄되며 교통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토요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4건의 산불은 현재 모두 진압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인해 일요일에도 소방대원들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산불은 토요일 오후 1시경 뉴욕 롱아일랜드 선라이즈 하이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90개 이상의 소방서, 응급의료기관과 주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웨스트햄튼 파인즈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진압됐지만 인근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포 카운티 소방국 및 긴급 서비스국 루디 썬더먼 국장은 완전히 진압됐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시적인 화재는 거의 다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야간에 숲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 진화는 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했다며 현재 추가 장비가 도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재는 잡힌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롱아일랜드 선라이즈 고속도로를 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마일에 걸쳐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등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를 따라 급속도로 확산된 산불로 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서포 카운티 사우샘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들련민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조영서관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 복장을 하고 영상 통화를 유도하는 사기꾼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실제 대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영사를 사칭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거주 이모 씨는 뉴욕 총영사관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경찰청에서 긴급 공문이 왔다고 운을 뗀 뒤 이 씨의 가족 정보, 직장 정보, 학교, 주소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의심하자 사기꾼은 한국경찰청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라며 영상통화를 유도했고 영상통화를 시작하니 한국경찰서 사무실과 경찰이 등장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공개한 영상통화 화면 캡처 사진에는 경찰서 로고와 태극기가 세워진 배경을 뒤로 한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은 경찰복을 입은 채 양쪽 어깨에 계급장, 가슴에 배지를 찼습니다. 뒤쪽 서랍에 경찰 모자까지 갖춰 진짜 경찰처럼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을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최정배라고 소개하고 개인 셀폰을 알려줬는데 알아보니 사기였고 한인들이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찰청과 주미한국대사관은 재외공간 사칭 전화가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는 형사사법 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며 텔레그램 등 영상통화를 하자는 내용일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경찰서 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 사례를 주변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대규모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에 나서면서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인근에서는 테슬라 사이버 차량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어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공무원 대규모 해고에 나서는 등 악역을 맡으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에서 또다시 테슬라 사이버 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남부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9일 저녁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 사이에 사이버 트럭 4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성공했지만 이미 4대의 테슬라가 화재로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시애틀 소방당국은 의도적인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접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사건을 테러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해당 화재 사건을 리트윗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8일 게시물을 통해서도 테슬라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자체 조사를 벌여 테슬라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부자로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 리드 호프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테슬라의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소 1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가 정치적 반감을 사면서 미 전역뿐 아니라 유럽에서 테슬라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승객의 눈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승객의 눈을 찌르고 달아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12시 46분경 14스트리트 유니언 스퀘어 지하철역 내에서 용의자는 57세 피해자 남성과 언쟁을 벌이다 알 수 없는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른 뒤 역을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는 한 손에 갈색 종이봉투와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젊은 흑인 남성으로 초록색 후드티, 검은색 가죽 자켓, 검은 장갑과 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며 목격자 또는 범죄자의 신상을 아는 시민들의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서 5명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탑승자 5명 모두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 맨하임 타운십에 있는 한 은퇴자 커뮤니티 부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5명 모두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락한 비행기 기종은 1947년 출시된 단발 엔진 에어크래프트 보난자로 보통 6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화재는 비행기 추락 후 약 3시간이 넘어서야 진압됐으며 화재 진압 후 현장 사진에는 주차장에서 불에 탄 비행기 잔해 가운데 비행기 꼬리 부분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체는 항공교통관제소 오디오에는 비행기에 탑승한 누군가가 비행기 문이 열려 있어 공항 착륙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한 뒤 상승하라고 말했고 잠시 후 누군가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FAA와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비행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착륙하려던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한 후 추락해 총 67명이 숨졌으며 필라델피아 시내에 6명이 탑승한 의료 수송기가 추락해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알래스카에서 10명을 태우고 가던 소형 비행기가 파괴된 잔해로 발견됐으며 10명의 승객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애리조나주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제39대 뉴욕 한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 총회 개표 결과 전체 개표수 503표 가운데 찬성표가 498표, 반대표가 3표 나오며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명석 당선인은 한인사회의 상부상조를 강조하고 여러 세대와 분야를 화합, 단합시키고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주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개표 직후 이명석 당선인은 여주영 제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감독으로는 처음 이룬 기록입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봉 감독의 미키 17은 지난 7일 개봉해 주말 사흘 동안 북미 3,807개 성형관에서 1,910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올렸습니다. 북미 외 지역에서는 3,42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3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미키 17에 대적할 큰 경쟁작이 없어 스튜디오 측은 장기적인 게임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에 대한 구명에 나섰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면서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정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기자위원회, 컬럼비아대 나이트 제1수정헌법연구소 등은 최근 테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명 한인 셰프 앤킴이 만든 피자를 이제 대형 소매 체인 타겟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겟은 자체 브랜드 굿앤게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유명 셰프들과 협업한 글로벌 푸드라인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로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앤킴 셰프를 선정했습니다. 협업 제품은 전국 1,800개 타겟 매장의 냉동식품 코너에서 판매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4종의 냉동 피자로 구성됩니다. 김 셰프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영 조니, 피자리아 롤라, 헬로 피자 등을 운영하며 독창적인 피자 메뉴를 선보여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